안녕하세요. 홍씨의 출근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또 정말 간만에 아주 비싼 하이퍼 럭셔리 카를 타고 있습니다. 바로 영국 브랜드 에스턴 마틴의 첫 번째 SUV인 DBX 중에서도 707마력의 힘을 발휘하는 DBX 707을 타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비가 정말 많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악조건 속에서 이렇게 비싼 차를 타는 것도 거의 처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제가 타고 있는 에스턴 마틴 DBX 707은 3억 1,700만 원부터 시작이라고 합니다. 보통의 우리가 생각하는 슈퍼카나 좀 비싼 브랜드 있잖아요. 하이엔드 브랜드. 이런 브랜드들은 가격에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중화된 브랜드의 차량들은 옵션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럭셔리 브랜드들은 뭐 패키지라든지 옵션이 정해져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원래 없던 옵션도 내가 만들어서 넣을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프리미엄 브랜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은 웬만한 옵션이 다 들어가 있는 풀옵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가격을 알지는 못하지만 대략적으로 한 4억에서 5억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웬만한 수도권 뭐 빌라 아파트 정도의 가격이죠. 그래서 이렇게 비싼 차량을 누가 타냐 제가 알아봤더니 바로 골프 여제 이 박세리 님께서 이 에스턴 마틴 DBX 707을 타시더라고요. 물론 차량이 한 대진 않으시겠죠. 여러 대 중에서 이 차량을 타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가격이 뭐 동급이라고 할 수 있는 벤테이가나 아니면 우루스보다 훨씬 더 비싸거든요. 우루스나 벤테이가도 엄청 비싼 차량이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비쌉니다, 이 차량이. 그래서 웬만한 부자가 아닌 이상 쉽게 선택을 할 수 없는 차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에스턴 마틴 브랜드 자체는 소량 생산하는 수제작 자동차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하이엔드 브랜드라고 하긴 하지만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뭐 자동화 공정이 너무 잘 되어 있던 터라 뭐 기가 만들어주는 자동차도 잘 요즘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렇게 장인의 손길이 한 땀 한 땀 들어가 있는 차량인 만큼 이 차량은 사실 성능도 너무너무 좋기는 하지만 실내 내장재가 진짜 대박입니다. 이렇게까지 실내 내장재에 공을 많이 들인 브랜드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진짜 이 실내 내장재의 진심입니다. 너무 진심이에요. 그리고 영국 자동차 브랜드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규어, 랜드로버,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에스턴 마틴, 맥라렌 등등 대중화되는 차량보단 고가의 차량들을 많이 만드는 나라인 것 같긴 한데요. 제가 자동차의 진심인 나라는 독일, 뭐 일본 요 정도가 있다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영국제 차량을 하이엔드 라인으로 타보니까 진짜 영국도 다른 나라 만만치 않게 자동차의 진심이구나 라는 거를 깨달았습니다. 특히나 저는 퀄리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우리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들이 많잖아요, 자동차 중에서는. 근데 그런 곳까지 이 DBX는 진짜 신경을 정말 많이 썼습니다. 굳이 이곳에 이렇게 비싼 가죽을 바르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지만 다 가죽으로 발랐고 또 스티치 같은 경우도 일반적인 자동차에 들어가는 것과 정말 다릅니다. 뭔가 이 실 자체가 좀 비싸고 좋은 짱짱한 거를 썼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다만 이 차량은 하드웨어가 정말 좋기는 한데 소프트웨어가 살짝은 부실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 인포테인먼트 자체가 현재 지금 나오는 신형 말고 구형 벤츠 인포테인먼트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요즘 차량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부분들이 있고요. 보통 이렇게 화면이 크게 들어가니까 터치식이잖아요. 근데 이 차량은 터치가 안 돼요. 그럼 뭘로 조작을 하느냐? 바로 이 기어 센터에 있는 이 조그 셔틀이 있거든요. 이쪽으로 조작을 하든지 이 안쪽에 또 다이얼이 있습니다. 다이얼로도 조작을 할 수 있는데 익숙해지면은 사용성이 편리하기는 하겠지만 뭔가 이제 급하면 사람이 손부터 뻗어 나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터치가 안 되다 보니까 요거는 살짝 불편한 것 같습니다. 대다수의 자동차 브랜드에서 인포테인먼트를 터치식으로 만들어서 그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간에 이게 터치식이 아니라는 거는 조금 실망스러워요. 그리고 이 위쪽에 보면은 이게 바로 시동 버튼이거든요.
이런 배치를 가지고 있는 자동차가 사실 흔치는 않죠. 시동 버튼 여기 있고 기어 셀렉터도 여기 있습니다. 파킹, 리버스, 뉴트럴, 드라이브, 이게 이쪽에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모양인가 싶었는데 진짜 기어 셀렉터인 거예요. 그래서 심미적으로 뭔가 고급스럽고 유니크해 보이긴 하지만 실제 사용성은 살짝 떨어진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특히나 시동을 킨 다음에 가장 먼저 뭘 누르죠? 드라이브를 놓잖아요. 근데 드라이브 버튼이 공교롭게도 제일 멀리 있습니다. 아무튼 최근에 하늘에서 뭐가 자꾸 내리다 보니까 아스팔트를 제외한 콘크리트路面은 포트홀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저런 게 위험하기는 하지만 뭐 일반적인 차를 탔을 때 그냥 덜커덩하고 아유 이런 정도인데 이 차는 지금 이게 휠이 23인치가 껴있고요. 광폭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타이어는 참고로 피엘리 피제로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류는 평평비가 35mm고 후륜은 무려 30mm예요. 그러니까 타이어 이 폭이 엄청 좁은 거잖아요. 두께 자체가. 그래서 그런지 저런 포트홀 구간을 지나갔을 때 저 정말 거짓말 안 치고 처음에 타이어가 펑크가 난 줄 알았습니다. 너무 덜컹하면서 이거 휠 닿은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너무 이게 충격이 강한 거예요. 심지어 지금 이게 휠도 얼마짜리고 타이어만 해도 얼마짜리야. 막 몇백만 원이 그냥 깨지거든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해서 나중에 정차해서 봤더니 다행히 휠이라든지 그런 뭐 데미지가 있진 않았지만 그만큼 이 노면을 너무 다이렉트로 읽어줍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타고 다니니까 우리나라에 이렇게 포트홀이 많았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자, 방금은 톨게이트를 지났고요. 톨게이트 근처에는 아스팔트가 아닌 콘크리트 구간이죠. 이렇게 콘크리트 구간을 갔을 때에도 노면이 아스팔트에 비해서 좀 이렇게 일정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이 노면 충격이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차량이 전고가 굉장히 높고 또 이제 방음 자체도 잘 된 편에 속하기는 하지만 로드 노이즈가 생각보다 조용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차량은 지금 SUV인데 프레임리스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윈도우 라인에 몰딩이 없어요. 프레임리스예요. 보통 프레임리스를 사용하는 차들은 세단인 경우가 많거든요. 아무래도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에 비해서 공기저항 개수가 좀 적기 때문에 SUV보다는 세단에 이 프레임리스 도어를 많이 적용을 하는데요. 이 차량은 SUV, 전고가 엄청 높은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프레임리스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프레임리스 치고는 조용하긴 한데요. 제가 지금 이게 비가 많이 와가지고 달리지는 못하지만 어제는 약간 좀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달렸습니다. 그랬을 때 이쪽에서 뚫고 들어오는 윈드 노이즈가 약간은 있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달리면 어떤 차든 간에 시끄럽긴 합니다. 시끄럽긴 해요. 그리고 이 차량이 무려 제로백이 3.3초입니다. 그리고 마력은 707마력이고요. 엄청난 차량이죠. 제가 이렇게 고마력 차량을 오랜 시간 타고 다닌 게 거의 없거든요. 보통 이 정도의 수치를 가지고 있는 뭐 스포츠카, 슈퍼카들은 잠깐 시승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 차량은 제가 이틀 동안 타고 다니면서 그냥 데일리처럼 타고 다녔거든요. 근데 이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슈퍼카라 치면은 보통은 좀 이렇게 전고가 낮은 차량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차량들은 뭐 달릴 때는 좋긴 하지만 데일리로 탔을 경우에 요 요추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허리가 엄청나게 아픕니다. 그리고 그 차량들도 마찬가지로 광폭 타이어와 엄청나게 큰 휠 인치수와 이 승차감 자체가 좋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달리기 위해서 만든 차량이기 때문에 승차감이 막 편안하고 안락하고 푹신함과는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그래서 오래 타면 탈수록 뭔가 이 정형외과 의사를 많이 만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에스턴 마틴 DBS 707은 그런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 성능이 뒤지지도 않는데 승차감도 좋습니다. 이 차량은 SUV에다가 무려 에어 서스펜션까지 딸려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일리카로 사용할 수 있는 SUV에 비해서는 당연히 로드 노이즈가 많이 들어오죠. 승차감도 약간 탄탄하고. 근데 슈퍼카라는 생각만 했을 때는 굉장히 편안합니다. 이 차를 데일리로 탈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노면이 평평한 구간에서 너무 편안해요. 그리고 이 차량이 시트 포지션이 엄청나게 높거든요. 굳이 비교를 하자면 제가 본편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벤츠의 GL이랑 거의 흡사하고요. 국산차로 따지자면 팰리세이드나 카니발 정도의 시야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방에 어디가 막히는지 누가 천천히 가는지 다 보여요. 그리고 이게 액션캠에 지금 담기고 있을 텐데요. 보통의 와이퍼는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같은 방향으로. 근데 이 에스턴 마틴 DBX는
꽃게처럼 이렇게 데칼코마니로 움직입니다. 이게 정말 독특한 움직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계기판 같은 경우도 보통의 RPM 게이지와 속도 게이지는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쭉 흘러가잖아요. 근데 이 차량은 이 와이퍼랑 마찬가지로 속도 게이지와 RPM 게이지가 데칼코마니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속도를 쭉 올렸을 때 이게 이런 식으로 따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감성이 살짝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다만 700마력대를 가지고 있는 다른 차량들에 비하면 이 계기판의 감성이 살짝은 부족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에스턴 마틴에 들어가 있는 계기판이 아우디 계기판과 굉장히 흡사하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 계기판 디자인 자체가 아우디랑 굉장히 흡사합니다. 근데 뭐 람보르기니라든지 뭐 벤틀리, 뭐 포르쉐 이런 차량들은 계기판 디자인부터가 진짜 끝장이 나거든요. 근데 이 에스턴 마틴은 너무 클래식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막 진짜 막 밟았을 때 막 쫙 올라가는 그런 것들이 크게 보여야지 이게 좋은데 그냥 일반적인 계기판을 가지고 있어서 요거는 살짝 아쉬운 것 같아요. 드라이브 모드는 이쪽에 다이얼로 조절이 가능한데요. 여태까지는 제가 일반 노멀 모드라고 할 수 있는 GT 모드로 달렸고요. 이게 스포츠와 스포츠 플러스 모드가 있습니다.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바꾸게 되면은 이 가변 배기 시스템이 알아서 자동적으로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RPM이 4000 이상 쭉 올라갔을 때 미친 듯한 부밍과 함께 쭉 올라가 줍니다. 이게 V8 8기통 트윈 터보 4.0 가솔린 엔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터보 차저 자체가 저 RPM에서는 약간의 터보렉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DBX707도 마찬가지로 한 3000 RPM 미만까지는 약간의 터보렉이 있는데 그 이상부터는 와, 이거 미친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국내에서는 이 차량의 707마력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도로가 사실은 없죠. 현재 제가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바꿔가지고 살짝 달려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RPM이 3,500만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변 배기 시스템이 열려가지고 막 그르렁 하면서 이 8기통의 그르렁거리는 음색이 제대로 전달이 되고 있어요. 여기서 약간만 밟더라도 이게 차량 힘이 너무 좋다 보니까 뭔가 타이어가 이 차량의 힘을 조금 못 받아주는 느낌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이 차량에 적용이 되어 있는 V8 4.0 트윈 터보 엔진이 벤츠 AMG에 들어가는 출력을 최대치로 뽑아낸 게 바로 이 차량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뭔가 약간 이 차체와 비교하면 살짝 오버스펙일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 엔진힘이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해요. 엑셀레이터를 밟으면 밟을수록 감탄사가 나오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공차 중량이 2.3톤이거든요. 엄청 무겁죠. 그래서 그런지 속도를 쭉 끌어올린 다음에 탄력 주행이 생각보다 덜 돼요. 이게 무게발로 탄력 주행이 될 수도 있겠지만 광폭 타이어가 껴져 있어서 그런지 타이어가 넓으면 넓을수록 마찰력이 상승하기 때문에 구동력을 발휘할 땐 좋지만 반대로 감속을 할 때에는 그만큼 마찰력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뭔가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 이 탄력 주행이 좀 덜 되는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가고속으로 막히는 길에서는 오히려 브레이크를 밟을 일이 많지가 않아요. 그냥 엑셀레이터 이 가감속만으로도 이 전기차의 회생제동처럼 그냥 이 엑셀 페달만으로 가고속을 할 수 있어서 그것도 뭔가 약간 편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턴 마틴 DBX707 자체가 동급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 뭔가 좀 티가 덜 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막 람보르기니, 우루스 이런 차량들은 누가 봐도 스포츠카, 겁나 비싼 차라는 게 딱 눈에 튀잖아요. 근데 이 에스턴 마틴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으면서도 약간은 무난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차량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차량이 막 비싼 차라는 걸 잘 모르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 같아도 같은 돈이면은 우루스를 선택을 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은 뭔가 티나게 뭔가 슈퍼카다운 그런 디자인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 DBX를 타시는 분들이 국내에 진짜 몇 분 안 계십니다. 실제로 제가 도로를 다니면서 뭐 강남 이쪽을 다녀도 에스턴 마틴 DBX707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정말 희귀 차종이고 이런 차를 타볼 기회가 있다는 게 정말 축복이지 않을까 싶네요. 아, 그리고 끝으로 스마트 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뭔가 단순하죠? 버튼이 그냥 트렁크 열림과 차 닫힘 열림 버튼 3개밖에 없어요. 요즘 스마트 키는 진짜 다양하잖아요. 원격 시동부터 해가지고 차를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기능까지 막 온갖 게 다 들어가 있는데
뭔가 이 에스턴 마틴은 기본에 충실한 것 같습니다. 차를 열고 닫고 뭐 트렁크 열림 정도 그렇게 들어가고, 여기 보시면은 크리스탈로 에스턴 마틴 로고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이엔드 브랜드들은 다른 보급형 차량들에 비해서 디테일에 신경을 정말 많이 쓴다라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여기 이쪽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에스턴 마틴 로고가 또 이제 음각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게도 상당히 무거워요. 뭔가 일반적인 차 키와는 다른 감촉과 재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슈퍼 SUV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전자장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가령 이 정도 차량들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이 주행보조 옵션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 차량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지원이 되고요. 뭐 EPB,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와 꾹 누르면 오토홀드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데일리로 타면서도 달릴 땐 달릴 수 있고 또 서킷까지 갈 수 있는 범용 스포츠카가 바로 에스턴 마틴 DBX 707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가격이 정말 넘사벽 가격대인 만큼이라 도로에서 이 차량을 본다면은 그날 로또 한 번쯤 사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퇴근 중이신가요? 간만에 제가 또 이렇게 재미있는 차량을 타서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처럼 여러분들도 기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반겨주는 포트홀이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안녕.